23번부터는 독해죠. 독해인데 연결사 문제는 한두 문제는 나옵니다. 건대가. 연결사 문제는 바로 이렇게 앞문장하고 뒷문장의 관계만 보면 돼요. 또 바로 앞문장하고 뒷문장하고의 관계만 보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가 제일 편한 건 뭐예요? 키핑으로 가냐, 반대로 가냐, 키핑으로 가냐, 반대로 가냐, 이것만 설정하면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답이 이렇게 했는데 두 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보기 보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만 설정하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이제 독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게요. 자, 이주 동그라미 치세요. 정의 유형이 나왔죠. 주어는 is, 명사다. A는 B다. A는 B다라는 건 단정하는 거죠. 영어에서 저자가 단정을 했다는 건 대단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급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is A는 B다 정의 유형이 나오면 이 주어가 무조건 핵심어예요. 그리고 뒤에 보인 명사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러붙어 있는 형용사가 중요해. 형용사. 이 형용사가 이 핵심어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명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런 정의 유형이 나오면 왜라고 물어야 돼. 왜? 이 핵심어에 대해서 왜 이런 가치 판단을 했을까를 풀어가는, 프로세스하는 글이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예요? 스케어스야. 희박함, 부족함. 왜 부족하다라고 할까? 물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 됐죠? 그러면 원래 이게 이제 물이 첫 문장부터 물음표가 나오면 Q&A 타입이죠. 그쵸? Q&A 타입이면 저자가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 수사 의문문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물이 정말 부족할까? 이 얘기는 뭐야? 물 부족하지 않다는 내용이겠죠. 그치? 이런 생각을 하고 읽어야 돼. 이해가죠? 그치? 아니면 왜 부족하다라고 했을까? 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하고 읽어야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그럼 지구는 때때로 뭐라고 불리냐면, 블루 플래닛이라고 부른다. 블루, 파란색, 바다. 그죠? 원래 바다가 파란색은 아니죠. 그죠? 하늘에 반사돼서, 빛에 반사돼서 그런 거잖아. 뭐 그런 거 알 필요 없고, 큰 따옴표를 주고 있습니다. 큰 따옴표를 줬다는 얘기는 반어나 신조어일 때 쓰는 거죠. 아무튼, 자, 블루 플래닛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구는 덮여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물 많대요. 자, 물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지구는 포함하고 있다. 이상을 10억, 그리고 1조 리터 이상을 포함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앞뒤 관계는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니까 키핑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맞죠? 자, 두 번째, 리틀 빨간 색깔 들어가야죠. 논리를 반전시키는 체인징 시그널이죠. 부정어잖아. 그 물 중 거의 안전하지 않대요. 마시기에 안전하지 않대요. 자, 물 많고요. 마신대요. 그 물을 마신대요. 자, 그럼 앞문장과 뒷문장은 무슨 관계야? 같은 말이죠. 패러프레이징이죠. 그치? 그 물이잖아. 맞습니까? 그런데 리틀이라는 체인징 시그널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앞뒤 논리는 반대여야 되는데 패러프레이징이 나왔어요. 그러면 체인징 시그널이 하나 더 있어야죠. EC가 또는 IC가 있어야겠죠. 그래야 C2 체인징 시그널 두 개여야 패러프레이징이 나오잖아.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체인징 시그널 들어가고 여기는 키핑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부터 풀고 나머지 해석할게요. 자, 얘 키핑이죠. 얘는 두 개가 있죠. 캐핑이나 아니면은 반론이죠. 그러니까 이 임팩트가 제일 어려워요. 앞문장을 강조할 수도 있고요. 앞문장을 서포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반박할 수도 있죠. 그러나 라는 뜻이 있을 수 있다 이거야. 자, 시미러리도 키핑이죠. 모오버도 키핑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however under control이 정답 몇 번? 2번이죠. 선생님, 온도 컨트롤이는 왜 답이 아니에요? 자, 온도 컨트롤이 언제 씁니까? 앞부분에서 했어. not A but B 변형 형태잖아. not A다. 그리고 블랭크 B다. not A의 변형 형태입니다. 이때 쓰는 게 뭐예요? instead, rather, 온도 컨트롤이 그리고 if anything.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쓰려면 앞문장에 not이 있어야 돼요. 또는 부정의 의미를 가진 말이 있어야 돼. not이 없더라도.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instead, rather, under control 같은 경우에는 앞에 not이 없다면 그거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라는 뜻이야. 앞에 거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라는 의미야. 좀 의미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지금 계속 패턴을 연습시키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야. 자, 2번 아니면 4번인데 지우고 가보겠습니다. 지워도 되죠? 음. 자, 글로벌 특례학원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라는 주제를 줘요. 그리고 나서 A, 공부를 열심히 하는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런 다음에 열거 첨가로 쓰는 게 moreover죠. B,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moreover, furthermore, 열거 첨가라고 쓰고요. 대표적으로 also가 있죠. furthermore, moreover 이런 것들이 이제 뭐 in addition, additionally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열거 첨가를 쓰려면은 무조건 앞의 내용과 A와 B는 달라야 돼요. 앞에 말을 또 쓰면 안 돼요. 다른 말을 써야 돼. 하지만 A와 B 모두 주제 지향점은 같아야 돼요. 주제 지향점은 같아야 된다. 요럴 때 쓰는 게 이제 열거 첨가죠. 그쵸? 지금 4번의 열거 첨가도 아니죠. 앞문장을 그냥 뒤집어 쓸 뿐이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정답은 뭐, similarly는 앞의 논리와 비슷하게 전개되는 거고. 그죠? for example은 언제 씁니까? 앞에 말을, 그러니까 앞에 굉장히 축약적으로 썼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광범위한 내용을 썼거나, 그치? 이해하기 힘든 말을 썼거나, 그치? 그럴 때 쓰는 게 for example이잖아. 앞에 말을 풀어서 설명해 주죠. 앞에 말을 풀어서 설명해 줬다는 얘기는 뭐야? 앞문장이 주제죠. 앞문장을 서포팅 해주고, 그 앞문장을 서포팅 해주기 위한 장치로 예시가 있고, 전문가의 말이 있고, 그치? 유명인사의 말이 있고, 통계 자료 수치가 있잖아요. 어저께 독해 시간에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포이그젠프를 썼다는 얘기는 앞에 말이 주제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주제를 강화시키기 위한 장치 중에 하나잖아. 앞문장이 주제가 아니잖아요. 자, 됐습니다. 요 정도 하고요. 나머지 해석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부분의 명사가 나오고, 이건 문법 문제 잘 나옵니다. 부분의 명사가 나오고, 오부 명사가 나오면, 여기서 수일치합니다. 주어 동사는 수일치를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A에서 하는 게 아니라 B에서 수일치를 한다.
이거는 수일치 중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문법 문제입니다. 자, 돈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돈을 반으로 나누면 당연히 셀 수 없겠죠. 그쵸? 뭐 그런 논리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 봐봐. 여기 이주 동그라미 치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별표하고요. 자, 3분의 2 이상이야. 3분의 2 이상. 근데 왜 이즈를 썼을까? 요거는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필기할 때가 여기다가 하면 a third. 다음에 이주 써야죠. 얘가 주어면 3분의 1은 그쵸? two thirds.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써야죠. 3분의 2는 2잖아. 자, 이거는 다 알죠? 그치?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안 나옵니다. 유치원 문제라서. 자, 많은 책들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안 쓸게요. 그 다음 문장에 이렇게 씁니다. The rest는, 나머지는 다음에 is 쓸까요? 쓸까요? 자, 나머지는, 자,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of them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럼 them이 가리키는 건 뭐야?复수죠. 그쵸? 나머지는 부분의 명사야. 그럼 무엇의 부분인지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생략해 버린다고. 그러면 댐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复수고 복수니까 써야겠죠. 이거 별표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3분의 1이라는 게 단독으로 3분의 1로 쓰이면 단수 취급해야죠. 3분의 2라는 게 단독으로 주어 자리에 있으면 써야죠.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는 유치원 문제니까 안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야. 자, 이해 갔나요?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자, 97% 가로 열고 닫으세요. 지구상에서. 그러면은 얘가 부분의 명사잖아. 그쵸? 97%가. 그럼 어디서 수일치해야 돼요? 워터에서 수일치해야 된다고. 물은 셀 수 없잖아. 물질 명사니까. 그래서 is 써야 돼. 자, 여기 보세요. 3분의 2 이상이야. 뜬금없이 3분의 2 이상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over, two third 다음에 of water가 생략이 돼 있겠죠. 그쵸? 그럼 여기서 수일치해야죠. water는 셀 수 없는 명사니까 is 써야죠. 왜 is를 썼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더 레스트 다음에 is 동그라미 치세요. is. 그러면 most도 부분의 명사란 말이야. 그러면 most of the rest 나머지죠. 아이고 뭐 이래. 그쵸? 무엇의 나머지야? 그 물의 the water 아니면 그쵸? 맞죠? 그럼 여기서 수일치해야죠. 이주 써야죠. 워터에 S가 붙으면 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해양이야, 해양. 5대양, 6대주, 5대양 셀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바다라고 하면 돼요. 바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석해 볼게요. 자, 왜 스케어스하다라고 했는지를 이제 어떻게든 프로세스 하고 있는 글이죠. 자, 그물이 97%는 지구에 있는 것은, 소금물이야. 자, 오브가 맨 앞에 있으면 뭐뭐 중에서 이렇게 읽으면 돼요. 신선한 물 중에서, 남아있는 신선한 물 중에서 또 3분의 2는 갇혀져 있어. 어디에 갇혀져 있어? 빙하에 갇혀져 있어요. 못 먹는다 이거야. 그리고 그 나머지 대부분이 갇혀져 있어. 어디에? 토양.
안에, 땅 속에 갇혀져 있다 이거야. 그래서 물이 스케어스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은 여기에다가 빵꾸 뚫어 놓는 거예요. 스케어스에. 이렇게 빵꾸 뚫어 놓죠. 그럼 형용사 블랭크니까 어떻게든 프로세스 하겠죠. 뒤에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읽고 나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찾으면 됩니다. 먹을 물 없다 이거야. 그치? 그래서 스케어스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내는 논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았죠? 다 비슷비슷해요. 자, 문장 삽입은 어떻게 풀죠? 앞으로는 이 제시문에서 이 제시문이 있잖아요. 그럼 이 제시문을 보고 앞문장하고 맞히는 게 뭐야? 연, 지, 관, 대죠. 이 제시문에 연결사가 있느냐, 지시사가 있느냐, 관사가 있느냐, 대명사가 있느냐. 이거는 삽입문 앞문장, 삽입되는 곳 바로 앞문장하고 맞춰가는 거죠. 두 번째, 뒤로 빠지는 건 뭐야? 이 제시문의 핵심어가 뒤로 빠지는 거죠. 그 핵심어를 제시문에 핵심어를 써야 그 뒤에 그 핵심어를 프로세스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제시문이 나오면 연지관대가 있느냐 아니면 핵심어는 뭐냐 이걸 다 찾아야 된다 이거야. 자, 봅시다. 올도 동그라미 치고 예외 구간이라고 쓰세요. 예외 구간. 이 올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 올도에 대해서 첫 문장에 글의 첫 문장에 올도가 있으면 그러면 이 주절을 강조하는 거예요. 올도는 무조건 주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야. 주절을 강조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 주절이 포인트란 말이야. 그런데 첫 문장에 올도나 비코우즈가 있다. 첫 문장에 올도나 비코우즈가 있다면 주절이 무조건 주제문이야. 독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주제를 찾는 행위죠. 그쵸?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주제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주제를 조금 더 추상적으로 쓰겠죠. 그래서 그 말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글이란 말이야. 독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게 중요한 단어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해. 근데 그 단어의 뜻을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합니다 해야죠. 그 단어의 뜻을 찾아가는 글이거든. 그래서 그 단어의 뜻이 뭔지 찾는 순간 게임 끝나는 거야.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어. 그게 답이니까. 자, 첫 문장이 아니라 올도가 중간쯤에 있다고 할게요. 요렇게 있다고 합시다. 쭉 내려오다가 갑자기 글의 중간에 올도를 쓰는 이유는 뭐야? 여지까지 읽는데 재미없었죠?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말 할 거니까 눈 크게 뜨세요. 라는 신호예요. 아무튼 이것도 주절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어.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올드를 봤을 때 좀 떠올리면서 읽으면 좋다. 비록 우리는 모두 실패하지 마. 갑자기 왜 실패가 나와? 그럼 앞문장에 실패하는 얘기가 있겠죠. 자, 경험과 결과는 다르다. 그럼 여기서부터가 주제문이란 얘기야.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 왜 이런 새로운 정보를 줬는지에 대해서 프로세스 해야 될 거 아니야. 서포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 문장은 뭐가 나와야 돼? 경험과 결과가 다르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야. 뭐와? 사람마다, from A to B. 사람마다 다르다. 자, 그럼 여기서 핵심어가 뒤로 빠져야 되니까 경험과 결과가 다르다라는 게 뒤로 빠지면 되겠죠. 앞부분은 뭐가 나오면 돼? 실패한다. 자, 이게 들어가고 나서 이제 주제가 프로세스 되는 거야. 정말 하고 싶은 말이. 그러면 앞부분에서는 밋밋하게 끌고 가겠죠. 그러다가 올도를 주면서 재미없었죠?
눈 크게 뜨세요. 이제부터 할 말 할 거니까. 이런 식이란 얘기야. 자, if 동그라미 치고요. 첫 문장에 when이나 if가 나오면 원래는 예시거든요. 근데 첫 문장에 이게 딱 나오자마자 이벤트 앤 인사이트 구문이에요. 이벤트, 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저자가 느낀 통찰력이죠. 깨달음이죠. 그럼 이 통찰력, 깨달음이 주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글을 많이 읽을 필요가 있어요. 많이 읽을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이 올도는 최소한 A, B보다는 중간이나 중후반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이벤트 앤 인사이트 구문이면 이벤트가 전개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또는 when부터 시작했으면 topic 앤 솔루션 그릴 수도 있습니다. topic 앤 솔루션. 어떤 이벤트가 어떤 문제점을 제시하는 거야. 문제점이 나오면 무조건 해결책이 포인트죠. 둘 중 하나란 얘기야. 그래서 첫 문장에서 우리가 if 딱 보자마자 이런 생각들이 딱 들어야 돼. 그래야 어떻게 읽을 건지 그 방향을 잡을 수 있단 말이죠. 그냥 읽고 어떻게 되겠지. 이게 최악의 독해야. 왜? 읽다 보면 지 생각하거든. 독해는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틀리게 돼 있어요. 써져 있는 글만 보고 판단해야 된다. 절대로 자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독해는. 자, 만약 우리가 질문 받는다면, Q&A 타입이네요. 그치? 지금 봐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내가 글을 읽으면서. 질문 받았다면 Q&A 타입이잖아. 그럼 이 답이 포인트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냥 읽지 말고. 자, 질문 받았습니다. 어느 것을 우리가 더 좋아하느냐? 뭐 사이에서? 성공과 실패 사이에서. 그럼 성공과 실패 이분법이네요. 그쵸? 이분법으로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이거야. 우리 모두는 선택한다, 성공을. 당연하죠. 즉, 어떤 사람도 원하지 않는다. 실패를 원하지 않는다. 자, 이까지 읽었을 때 저자는 항상 새로운 정보를 주려고 한다. 이거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얘기 아니야? 그쵸? 식상한 내용이잖아요. 맞죠? 그럼 이런 것들은 다 부정보야. 메인이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자, 그러나, 그렇죠. 뒤집어지면서, 뭐에도 불구하고, 예외 구간,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실패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자, 네모치세요. 네모치고, not always 보자마자 땡큐예요. 우리가 부정어 나오고, 전체 표현이 나오면, 뭐다? 부분 부정이다. Not always.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거 다 알죠, 그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necessary. 항상 필요한 건 아니에요죠. 그쵸? 그래서 부정어 플러스 전체 표현은 부분 부정이다. 라고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부분 부정을 썼다는 건 그 다음에 아닌 부분에 대해서 프로세스 하겠다는 얘기예요. 됐죠? 글로벌 특례학원 학생이 항상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 열심히 안 하는 내용을 전개하겠다는 얘기야. 자,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not necessary예요. not necessary. 이거 여러분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아. 필요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항상 그런 건 아니다니까 avoidable.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전개돼야 돼? 피할 수 없는 내용이 전개가 돼야 된다고. 피할 수 없는 내용이 전개가 돼야 돼. 여기까지 됐죠? 맞죠? 실패가 피할 수 없는 내용을 전개하겠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썸 동그라미 치세요.
some. 자, some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some은 대명사예요. 앞에 받을 수 있는 대명사가 있어야 돼요. 그쵸? 두 번째, some이 사람으로 쓰였을 때야. some이 사람으로 쓰이면 저자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묶어서 som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욕이 들어가야 돼요. 작같은이라고. 썸이 사람으로 쓰였을 때 작같은이라고 욕을 안 하는 순간 한 문제 틀립니다. 저자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묶어서 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썸을 받을 수 있는 말이 앞에 있나요? 받을 수 있는 말이 있나? 복수의 명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썸이라고 썼으니까. 자, 두 번째. turn into 바꾼다는 거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반면에 뭘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그들이 배운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뭐 때문에? 그들이 인식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훈을, 어떤 교훈? 실패가 제공하는 교훈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 글의 주제는 뭐야? 주제는 뭐예요? 이게 중요해요. 자, 노란 색깔 칠합니다. 항상 실패를 피할 수 없다야. 항상 실패를 피할 수 없다. 저자가 강조하는 거는 썸이에요, 아더스예요? 아더스죠. 썸은 작 같은 새끼들, 저자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저자는 이 글에서는 실패로부터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실패한다 이거야. 이게 포인트라고. 그러면 이거 읽자마자 뭐가 생각나야 돼? 문제점. 나쁜 얘기 나오면 무조건 문제점이에요. 문제점. 그럼 그 다음에는 뭐 나오면 됩니까? 해결책 나오면 되죠. 아, 문제점 나오면 무조건 해결책 나와야죠. 자, 정답 10번이네요. 일단 타로되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some은 어떻고 others는 어떻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답 10번이고 자, 그러면 B부터는 무조건 해결책이네요. 해결책의 포인트죠. 알기 위해서 실패로부터 알기 위해서는 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계속 실패 안 하겠죠. 자, 다음에 important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중요하다면서 저자가 지입으로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그게 포인트죠. 무조건 주제문입니다. 얘가. 우리가 리플렉트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야. 리플렉트. 반사하다.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다. 반영하다. 너의 얼굴이 너의 감정을 반영하고 있다. 보통 이제 리플렉트가 타동사로도 쓰이는데 자동사로도 많이 쓰이죠. 그래서 온과 잘 결합하죠. 오버도 됐는데 보통 온과 결합합니다. 심사숙고하다. 회상하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리플렉트 하는 게 중요하대요.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야? 투부정사 놓치면 안 되잖아. 리플렉트 하라는 얘기야. 그쵸? 그럼 얘가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리플렉트가 뭔지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리플렉터가 제일 중요한 말이잖아. 그러면 얘를 어떻게든 프로세스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무조건 리플렉스 얘기가 나와야 된다 이거야. 실패, 이력서, 레주메, 이력서를 쓰는 것이 헬프 별표하세요. 돕다가 아니야. 긍정적 역할을 하다야. 그래서 헬프 보자마자 해시태그로 포지티브가 나와야 돼요. 두 번째 뭐가 나와야 돼? 헬프 보자마자 이타적인이 나와야 돼.
자, 우리가 이것을 하도록 돕는데요. 이것이 뭐겠어? 뭐, 리플렉트겠죠. 리플렉트를 프로세스 한 거니까. 자, 그러면 왜 실패 이력서를 쓰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쓰죠? 오답 노트 쓰잖아요. 그쵸? 오답 노트를 쓰는 이유가 뭐야? 내가 틀린 문제 또 안 틀리려고 쓰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뭡니까? 아, 틀릴 수도 있어요. 왜? 그리고 우리는 틀리는 거를 피할 수가 없어. 어보이더블. 피할 수 없다고. 그러면 틀려서 가슴 아파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인정하고, 그쵸? 그리고 그 상황을 객관적, 그리고 공정하게 인식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건설적인 거죠. 건설적인 방향, 즉 성공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오답 노트 써라 이거야. 됐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한 실수를 또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삶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한 실수를 또 하는 순간 아, 주변의 시선은 굉장히 따갑습니다. 살아가기 힘들어요. 한 번 실수하는 건 다 용서해 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때 뭐 하면 돼? 테일러 레주메이를 쓰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죠? 해결책이죠. 자, 이렇게 썼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not always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실패를 피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전개된다라는 얘기야. 그쵸? 그러면 해결책이 나와야 돼서 맨 마지막에 해결책을 쓰고 있다. 자, 우리는 독해를 하면서 계속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길 바랍니다. 자, 25번. 아, 제일 싫어하는 문제, 여러분들. 그쵸? 제일 싫어하는 문제입니다. 20점이야, 100점이. 어마어마하죠? 자, 문맥상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세요 라고 했을 때 A번은 일단 무조건 맞습니다. 왜? A번을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A번은 일단 무조건 맞는 거로 간다. 두 번째, 밑줄 친 단어의 반대말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서 그 반대말을 집어넣어서 자연스러우면 그게 틀린 거다. 됐죠? 세 번째, 이분법을 생각해라. 이분법 지문이라면. 됐죠? 보통 단어 선택 문제나 단어의 쓰임이 틀린 거는 보통 이분법 지문으로 나옵니다. A 아니면 B의 논리로만 읽어주면 되는 거죠. 우리 방학 특강 때 많이 했죠? 됐나요? 그리고 패턴도 생각해라.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또 우리 방학 특강 때 어떻게 배웠죠? 주제 무조건 잡고 그 주제만 생각하고 읽는 거잖아. 이게 제일 단순한 방법이에요. 그쵸? 보통은 첫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에 주제 던져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주제만 생각하고 읽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점이 높으니까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문제 틀리면 답이 없다. 자, 가보겠습니다. 웬 동그라미 치세요. 웬 동그라미 보자마자 뭐가 생각나야 돼? 타픽 앤 솔루션. 그쵸? 타픽 앤 솔루션이 생각이 나야겠죠. 아니면 뭐 이벤트 앤 인사이트 구문이 생각나야 됩니다. 아무튼 솔루션이나 그 통찰력, 저자의 깨달음 이런 것들이 포인트다. 그래서 이벤트 앤 인사이트 구문이면 꽤 많이 읽어야 주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중후반 부분에 나오죠. 이때는 특징이 있죠. 주어가 바뀌죠. 일반인 주어로 바뀌죠. 원, 유 이런 식으로 일반인 주어가 바뀌는 경우가 많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타픽 앤 솔루션이란 얘기는 문제점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
찾아가는 글이다. 자, 뭐 할 때 우리가 한탄하는 거야. 부족글, 독창성의 부족을 한탄할 때 세상에서 자, 요까지 읽었을 때 이벤트 앤 인사이트 구문은 아니죠. 이야기가 전개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 개인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타픽 앤 솔루션 글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독창성의 부족을 우리는 한탄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블레임 밑줄짝, 온 밑줄짝, 블레임 A on B라고 쓰고요. A를 B 탓으로 돌리다. 그러면 A가 뭐야? 결과죠. B가 뭐야? 원인이죠. 자, 이것만 알면 안 돼요. A is blame for B. A는 B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마땅하다. 그럼 A가 뭐가 돼? 원인이 되는 거죠. B가 뭐야? 결과가 되는 거죠. 인과관계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세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영어는 동어 반복 회피 원칙이 있어요. 했던 말 또 쓰면 안 됩니다. 다른 말로 계속 했던 말을 해야 돼. 독해는 뭐다? 할매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게 독해예요. 어떻게? 계속 다른 말로. 우리 할머니 보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각해봐. 핵심어는 다른 말로 바꿔 써도 되지만 웬만하면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어는 반복될 수밖에 없겠죠.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 핵심어겠네요. 그러면 반복될 수 없는 명사를 대신 쓰는 게 대명사잖아. 그래서 이 대명사를 보고 25문 지문의 핵심어는 뭐야? 오리지널리티야. 오리지널리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주제 찾기, 제목 찾기에서 오리지널리티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가죠? 자, 우리는 비난해요. 그것을 오리지널리티, 독창성을 뭐 탓으로 돌려? 없는 탓으로 돌립니다. 창의성의 부재로 돌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논리 패턴 가볼게요. 부족하다 빨간 색깔 들어가야죠. 없대 빨간 색깔 들어가야죠. 체인징 시그널 두 개면 패러프레이징 나와야겠죠. 그래서 오리지널리티, 크리에이티브, 패러프레이징 발생을 하는 거죠. 그쵸? 그런데 같은 말 같은데 우리는 독창성이라는 게 독창성이 부족한 것 때문에 슬퍼해. 그러면 우리는 이 독창성 없는 거를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창의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포인트는 핵심어는 독창성입니다. 이런 것들을 못 잡고 읽으면 글이 산으로 올라가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모르면. 자, 그래서, 이 창의성이 없으니까 독창성이 없지,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만약 지우고 갈게.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면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 질문합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 오리지널리티야, 크리에이티브야? 응? 아, 핵심어는 오리지널리티인데, 그치? 그게 없는 건 크리에이티브라고 생각하잖아. 그치? 크리에이티브가 없어서 오리지널리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얘는 크리에이티브겠죠. 크리에이티브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당연히 독창성도 있겠죠. 자, 우리는 be better off.
더 나아지다라는 뜻이야. 형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더 나아지는 거죠. 우리 모두는 더 나아질 텐데. 그러나 얘도 체인징 시그널이죠. 벗이 있지만 우리는 in reality, 임팩트하고 똑같은 거잖아. 뒤집어지죠. 그쵸? 반박일 수 있고 강조일 수 있지만 뭐 벗이 있긴 하지만 자, 가장 큰 장벽은 오리지널리티 가장 큰 장벽은 다음에 뭐 나와야 돼? 복창성이 아니다라고 나와야죠. 그치? 크리에이티브가 아니다라고 나오든지, 오리지널리티의 가장 큰 장벽은 뭐가 아니면 돼? 뭐가 아니면 돼요? 크리에이티브가 아니면 되는 거죠. 아, 이렇게 읽으면 독해고, 잘 모르겠다. 그럼 패턴 생각해야죠. 낫에 빨간 색깔 칠하세요. C2는 뭘 유발해? 패러프레이징 유발해야겠죠. 자, 그러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크리에이티브야. 지금 파란색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네가 독창성이 없는 건 크리에이티브가 아니야. 아이디어를 못 만들어내서가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 낫을 보자마자 뭐가 생각나야 돼? 아니라면서, 여기 아니라면서 아니다. 이렇게 읽는 게 아니야. 낫을 보는 순간, 그럼 뭐지? 그 뭔가를 찾아가는 글이란 말이야. 그럼 뭐지? 하고 물어야 돼. 그냥 막연하게 아이디어 제너레이션이 아니다.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야.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지? 눈을 크게 뜨고 그걸 찾아가는 글이에요. 그것은 뭐다? 바로 가르쳐 주네. 뭐래요? 선택이래요. 게임 끝났네요. 이 글의 주제는 뭐야? 선택이라는 말이 안 들어간 건 다 날려야 돼요.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뭐야? 어? 크리에이티브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얘기야. 아이디어 선택이다. 독창성의 부재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아, 이것까지 알 필요 없어. 그냥 선택이다. 그럼 내 머릿속에서 이제는 선택 하나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거야. 읽을 때. 한 줄 한 줄 읽을 때 선택만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주제 잡았잖아요. 그죠? 그럼 모든 글을 선택만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빨간 거하고 보라색하고 이분법이야. 알았죠? 이렇게 이분법이 됩니다. 자, 한 분석에서 연구해봤다 이거야. 뭐 할 때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드림업 했대요. 1000개 이상의 아이디어를 드림업 했다는 얘기야. 그럼 드림업 했다는 얘기는 뭐야? 뭐 제너레이터겠죠. 앞부분에서 내 드림업 얘기했죠. 생각해내다. 컴어비드. 아, 어저께 푸른 거잖아. 그쵸? 생각해내다.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말이 뭔지를 이제 찾아가야죠. 그냥 읽는 게 아니야. 얘는 무슨 색깔이야? 파란 색깔이죠. 크리에이티브야. 했을 때 새로운 벤처기업, 뭐 벤처 사업이나 제품에 대해서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87%가 자, 부분의 명사죠. 왜 월 썼어? 87% 오브 다음에 아이디어스죠. 1000개 이상의 아이디어스. 그럼 여기서 수일치해야 될 거 아니야, 동사는. 수일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의 명사 수일치는. 이 아이디어 중 37%는 완전히 독특하다. 자, 독특하다 무슨 색깔이야? 파란색이야, 보라색이야? 그렇죠. 이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유니크는 그냥 파란색이야. 그러면 이 글은 파란 게 이기는 거야? 보라색이 이기는 거야? 보라색이 이기는 글이에요. 주제 찾기에서 파란 색깔 칠한 단어 들어간 건 다 날려야 된다고. 여기서 유니크, 독특한, 완전히 독특한 이렇게 읽는 게 아니야. 됐죠?
그럼 계속 왜 파란 색깔 얘기하지? 그럼 보라 색깔 나올 때까지 계속 찾아가야 돼요. 왜? 보라색이 실렉션이 포인트니까. 자, 우리 회사는 공동체, 지역사회는, 나라들은, 또 부분 부정 나왔네요. 항상 필요한 건 아니다.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야겠네요. 그쵸? 맞죠? 그럼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전개를 해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 무조건 실렉션 나와야죠. 실렉션이 포인트인데. 자, 항상 고통받는 건 아니에요. 뭐로부터 고통받는 건 아니에요? 이거로부터 고통받는 건 아니에요. 파란색이겠죠. 왜 고통받는 건 아니야? 실렉션이 있으니까. 그쵸? 자, 항상 파란색의 서퍼 프롬은 시달리다거든? 시달리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선생님처럼 독해할 수 있어요? 이러면 안 돼. 내 머릿속에는 실렉션만 있어요, 지금. 그치? 그러니까 아니라면서, 자, 뭐가 아니어야 돼? 이렇게 풀어도 돼요. 부분 부정 다 때려치우고, 뭐가 아니야? 뭐가 아니야? 뭐가 아니기는 파란색이 아니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파란색은 올드야, 뉴야. 뉴잖아. 여기 뉴래, 어디 있대? 뉴 봤는데, 나불이라면서, 파란색. 나불. 그쵸? 다음에 새로운 것들을 제안해 내는 거라면서, 그럼 올드가 아니라 뉴겠죠. 뉴. 또는 뭐, 납을 써도 되고, 납을 이렇게 써도 되고. 자, 그들은 constrained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들은 제약을 받는데요. 자, 그들 무슨 색깔이에요? 지금은 보라색이 이기는 글이야. 제약받는 건 보라색이야, 파란색이야. 파란색이죠. 지금 이제 오늘 첫 수업 듣는 우리 복수들 잘 따라오세요. 이게 파란색이지. 파란색이 제약받겠지. 왜 보라색이 이기는 글이니까. 이분법만 생각하세요. 무엇에 의해서 제약을 받아? 이게 없는 새끼들. 그럼 뭐가 없는 새끼들이야? 보라색이 없는 새끼들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보라색. 자, 밑줄 긋고, choosing the right novel idea에다가 밑줄 긋고, 이 보라색.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 쓸 거예요? 실렉션 써야 되는 거야. 그쵸? 우리는 이분법 독해, 방학 특강 때 많이 했잖아. 여기에다가 choosing the right novel idea에다가 밑줄 긋고 밑줄 친 의미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실렉션 얘기 나와야 된다고. 나블 아이디어 뭐 이런 거 나온 거 다 날려야 된다고. 파란색은 다 날려야 되는 거야. 이게 없으니까 파란 게 제약을 받겠죠. 그쵸? 맞나요? 맞죠?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낫이 있고 이거 재밌게 가볼게. 이거 두 개가 또 체인징 시그널 두 개니까 패러프레이징 나와야 돼. 그쵸?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징이 나오려면 요렇게 패러프레이징이 나오는 거죠. 요렇게. 그럼 U여야 되는 거죠. 요렇게 풀어도 돼요. 패턴으로 풀어도 돼. 그쵸?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 크리에이티브가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 무조건 실렉션 있어야 된다고. 보라색은 실렉션이야. 자, 됐습니다. 할 말 다 했다 이거야. 여지까지 뭐 얘기한 거야? 그냥 실렉션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갑자기 세그웨이가 왜 나왔어요? 알게 뭐야, 이제 예시죠, 예시. 할 말 다 했다 이거지. 이거는 뭐 바퀴가 두 개고 스스로 균형을 잡는 개인 운송기다. 타고 다니는 거다. 자, 이러한 것들은 펄스 포지티브다. 알 필요 없죠. 긍정 오류라는 뜻인데 알 필요 없어요. 자, 설명해 주겠죠. 여기서 그게 뭔데? 자, 콜론이 나오면 그게 뭔데?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게 뭔데? 세미콜론이 나오면 그냥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읽으세요. 그러니까 펄스 포지티브가 뭔지 가르쳐 주죠. 그것은 포캐스트, 앞을 던지는 거니까 예측이죠. 그쵸? 뭐 했을 때, 그러니까 히트 칠 거다. 인기 제품으로서 예측을 되었는데, 하지만 턴아웃, 판명되었다죠. 턴아웃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판명되다, 프루브야, 프루브. 미스로 판명되었다. 성공할 것처럼 히트의 반대말이 뭐예요? 여기서 히트의 반대말이 미스죠.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아메리칸 실리콘 텔레비전 시리즈라는 게 있는데 이건 펄스 네가티브다. 뭐야 이거 그냥 이거 네가티브다. 또 반대말이네. 여기는 포지티브, 네가티브. 그쵸? 그것은 실패할 거라고 여겼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번성했다. 잘 나갔다. 이 두 개가 또 반대말이네. 뭔 얘기야? 알게 뭐예요? 그냥 슐렉션이야. 어? 제대로 선택 못하면 창의성이고 나발이고 없다 이거야. 됐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선택을 잘해라 이거야. 선택 못하면 잘 될 것 같은 것도 폭삭 망하고 안 될 것 같은 것도 선택만 잘하면 잘 된다. 이런 내용이죠. 자,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수준에서. 그냥 독해의 기본은 뭐야? 여기서 실렉션 하나 잡고 가는 거다. 여기서 뭐야? 이 실렉션 하나 잡고 가는 거예요. 잡았죠? 그러면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실렉션만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단어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알았죠? 자, 됐나요? 뭐 더 얘기 안 해도 되죠? 어, 자, 조금 쉬었다 할까요? 자, 어법상 옳지 않은 걸 고르세요. 한 문제만 냈네요. 그죠? 봅시다. 디스포저블, 우리는 이제 독해 연습하는 거니까 독해 연습하겠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접시는 야기시킨다. 원인과 결과죠. 심각한, 자, 시리어스 형용사 놓치면 안 돼요.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시킨대. 다 읽었네요. 요까지 읽자마자, 다 읽었네. 왜 심각하지? 문제점이네. 문제점 나왔으면 타픽을 던진 거니까 무조건 해결책 찾아가면 되는 거야. 해결책이 언제 나올까? 그것만 생각하고 읽으면 되는 거야. 왜? 이 해결책이 포인트고 주제니까. 결국은 이 해결책 얘기하려고 밑밥 까는 거잖아요. 그쵸? 뭐 때문에? 자, 비코즈는 왜 심각하다고 하다는 시리어스라는 가치 판단을 하게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들은 테이크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시간이 걸리다죠. 뭐 하는데, 그러니까 테이크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시간이 걸리다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저는 시간을 필요로 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약 100년간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브레이크 다운, 분해시키는데 그래서 시리어스 하구나. 자, 리틀 동그라미 치고요. 부정부사가 문두로 갔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도치했습니다. 그러니까 we have little이 이제 문두로 간 거야. done에서 리틀이 문두로 가서 이렇게 도치를 시킨 거네요. 그쵸? 도치 맞습니다. 자, 우리가 거의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에 관해서. 그들은 뭐야? 대명사를 썼으면 핵심어고, 이 글의 핵심어는 뭐야? 접시라고. 플라스틱 접시. 자, 다음에 until now 별표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이러면 큰일 나요. 자, until은 무슨 뜻이야? 집, 전까지야.
까지가 아니에요. 직전까지야. 그러면 지금 직전까지니까 지금 전은 언제야? 과거죠. 과거에는 이란 뜻이야. 즉 until now를 썼다는 건 현재와의 시점 대조를 보이고 있는 거야. 근데 시제가 이전에 그럼 시점 대조를 보이고 있죠. 그죠? 시점 대조를 보이면서 이제 주제 나오겠죠. 그 대답은 플라스틱을 만드는 거다. 다른 뭔가의 플라스틱을 만드는 거다. 해결책 끝. 주제문입니다. 노란 색깔. 아, 그러면 다른 뭔가로부터, 플라스틱이 아닌 다른 거로부터 접시를 만들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substitute, 대용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그치? 어떻게 만들어? 이러면 돼. 한 줄 한 줄 읽고, 왜? 어떻게? 그게 뭔데? 어떻게? 불쌍해. 뭐 이런 식으로. 그치? 계속 물어가면서 읽어야죠. Why not? 자, 지금은 이제 뭐가 나와야 돼? 주제 잡혔으니까 무조건 이제 주제를 서포팅 해줘야 돼. 지금부터 나오는 건 전부 다 새로운 뭔가로 플레이트를 만드는 거겠죠. Why not? 뭐뭐 하는 건 어떨까? edible, 먹을 수 있는 재료면 어떨까? 인그리디엔트는 보통 이제 음식의 재료를 얘기할 때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 뭐 버드씨도 알 필요 없잖아. 그냥 먹을 수 있는 재료예요. 먹을 수 있는 거야. 새씨, 새의 씨야? 한국말로 뭔지 모르게 모이, 그치? 그러니까 새가 먹는 모이, 뭐 아무튼 먹는 거죠. 포테이토. 그것은 정확히 생각이다. 뒤에 남아있는, 새 모이 접시 뒤에 남아있는 생각이다. 자, 그들은 디자인되었다. 먹을 수 있도록 계속 이제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동물에 의해서. 뭐 할 때, 당신이 행해졌을 때, 당신이 음식과 함께 행해졌다는 얘기는 뭐야? 음식을 다 처먹고 나서 그저 던져라. 그 접시를 어디에? 나무나, 덤불 속에 던져라. 뭐 할 때, 이 접시가 뭔가 딱딱한, 띵으로 끝나면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죠. 딱딱한 뭔가와 부딪히면 그것은 접시는 깨져서 인투 요렇게 화살표하고 인투는 변화의 인투예요. 보통 긍정적인 변화를 야기시켜줘. 더 작은 조각으로 나뉘어지고요. 그 조각은 자 휘치 밑줄 껐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 나와야겠죠.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명사 하나가 없어야 돼요. 동물들이 피거, 잇, 명사 없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쵸? 이 명사가 앞으로 나간 거잖아. 그러니까 그 동물들은 그 주워 먹거나, 먹는 거를, 먹기 좋을 정도로 더 작은 피스로, 조각으로 부서진다. 이렇게 썼습니다. 다른 뭔가를 만들어라. 에? 문단이 두 개로 나눠져 있네요. 문단이 두 개로 나눠져 있으면 앞문장은 도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에 눈을 크게 떠야 돼요. 자, 해결책까지 줬는데 갑자기 문단이 나눠졌어. 문단이 두 개면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있는 사람들이요. 뭐뭐만큼, 그만큼 환경 친화적이었다면, 뭐만큼 이러한, 디즈 동그라미 치세요. 디즈는, 디즈는 독해의 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에서 한 말을 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쓸 때 쓰는 게 디스나 디즈야. 이러한 제품,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의 디자인만큼 그만큼 친환경적이었더라면 이프 동그라미 치고요. 우리는
그 위기를 야기시키지 않았을 텐데. 세상이 오늘날 직면한 위기를 야기시키지 않았을 텐데. 자, 지금 할 말이 많아요. if 나오고, 오고, 어떻게 읽으라 그랬죠? 여기에 not이 없으면 not을 집어넣어서 읽고요. 만약에 여기에 not이 있으면 not을 빼고 읽으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는 낫이 없으니까 낫을 집어넣어 볼게요. 다음에도 낫이 있으니까 빼버릴게요. 아, if도 마찬가지야. if에 낫이 있으면 빼버리면 되고 주절에 낫이 없으면 낫 집어넣어서 해석하는 거야. 이러면 어떻게 돼? 직설법이 돼버려요. 낫이 없으면 집어넣고 해석하고 낫이 있으면 빼고 해석하면 직설법이 된다고. 가정법이 아니라. 직설법으로 읽으면 눈에 확 들어오겠죠. 자, 읽어볼게요. 과거의 사람들이, 오늘 이러한 제품 디자이너만큼 그만큼 환경 친화적이지 않아서 그들이 야기시켰어요. 오늘날 세상이 직면한 위기를 야기시켰다 이거야. 그러면 이 세상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맞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문법을 오래 공부한 사람들은 10원 맞아요. 혼합 가정법 아니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별표하고요. 가정법 공식은 이거는 건대에서는 옛날에 매년 나왔던 게 가정법 공식이야. 자, 가정법 과거. 만약 주어가 과거 동사를 쓰거나 비동사인 경우에는 무조건 월 써야 됩니다. 자, 주절에는 우드, 쿠드, 마이트, 우드 동사, 우드 하나만 쓸게요. 우드 동사 원형을 써야 돼. 가정법은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쓰는 거죠. 만약 뭐뭐 하면 뭐뭐 할 텐데죠. 현재처럼 읽어야 돼. 알았죠?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과거 완료니까 주어 다음에 had PP 쓰면 되겠죠.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야. 그러니까 시제 자체가 과거여야 된다고. 그럼 조동사의 과거형은 조동사 have pp를 쓰죠. 그러니까 would have pp 쓰면 되는 거야. would have pp. 이거 다 하는 거예요. 건대는 매년 기출했어요. 가정법은. 글씨가 자꾸 끊기니까 잠깐만. 어? 아이고. 다시 써줄게. 빨리 쓸게요. 가정법 과거는 지금 녹음되고 있나 확인하고 되고 있죠. 글씨까지 지워지네. if 주어 다 과거 동사나 그냥 ed 쓸게요. 월 쓰고 주어 다음에 우도 동사 원형.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자,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완료니까 had pp고 과거 사실과 관련이 돼 있으니까 조동사는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야 되니까 조동사 have pp 쓰면 되겠죠. 자, 요까지는 다 외우고 있는 건데 혼합 가정법이 있어요. 자, 가정법 과거에다가 현재라고 쓰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에다가 과거라고 쓰세요. 그러면 혼합가정법은 뭐냐면 과거에 이렇게 했더라면 현재 이럴 텐데야. 과거에 이랬더라면 현재 이럴 텐데야. 과거의 사실이 현재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지금 대학에 합격했을 텐데야. 공부 안 해서 합격 못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가정법에서 과거를 나타내는 건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위에 가정법 과거 완료 그대로 쓰면 돼요. had pp죠. 다음에 현재를 나타내는 건 가정법에서는 가정법 과거죠. 그러니까 주절은 가정법 과거로 쓰면 되는 거야. would 동사원형. 자, 이까지 일단 필기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필기하는 동안 내가 옆에 예문을 써놨어요. 자, 현재니까 혼합가정법 여기에는 시점부사 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를 나타내는 시점 부사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여기 now처럼. 자, 한번 해석해 볼게. 우리는 지금 위험에 처해 있어. 만약 너가 내 말을 들었더라면 언제 들은 거야? 그 이전에 들은 거죠. 그쵸? 그럼 가정법 과거에 들은 거고 과거의 사실을 쓰려면 가정법 과거 완료로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had listened라고 써야죠. 들었더라면 우리는 wouldn't be 얘는 가정법 과거로 써야죠. 혼합가정법이잖아. 지금 위험에 처해 있지 않을 텐데죠. 과거에 이랬더라면 지금 이러지 않을 텐데. 맞죠? 이거 모르고 시험 보는 사람 없다고.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어려웠나 볼게요. 문법을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이 문제를 보면, 과거에는 오늘날, 뭐야, 이거 맞잖아. 혼합가정법. 이래버린단 말이야. 맞는 말이죠. 아, 과거에 이랬더라면, 환경 친화적이었다면, 오늘날 세상이 증명한 위기를 야기시키지 않을 텐데, 혼합가정법 맞잖아요. 여기 투데이도 있고. 그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would have caused라고 써야 돼요. 정답 C번이 틀렸어요. 자, 왜 그런지 보세요. 자, 이렇게 쓰고 그들은 would not cause가 맞으려면 the crisis 다음에 today 요렇게 쓰면 would 얘가 맞아요. 혼합가정법으로. 얘 맞습니다. today를 요렇게 쓰면 시점부사로 쓰면.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직면한 그 위기가 오늘날이 아니야. 이 오늘날이 꾸며주는 거는 세상이야. 세상이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거지 오늘날의 위기가 아니라고. 지금 무지 어렵게 낸 거예요. 문법 좀 한다는 애들은 이거 무조건 맞다라고 하거든요. 맨날 나오는 게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혼합가정법이잖아. 그래서 이 today가 단독으로 쓰였다면 would나 cause 무조건 맞습니다. 근데 이 today가 크라이시스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걸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로 써야 됩니다. 만약에 today가 단독으로 쓰였다면 혼합가정법이 맞는데 이 today가 크라이시스를 꾸며주잖아요. 그 위기가 언제 일어났냐 이거야. 그런데 지금 이 today는 얘를 꾸며주고 있단 말이야. 위기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로 써야 되는 무지 어려운 문제고요. 무지 어려운 문제라고. 중요한 건 이 원래 이런 문제를 낸다 안 낸다? 못 내요. 이런 거는 못 내게 돼 있어요. 그럼 왜 이런 건대가 이런 실수를 할까? 앞으로도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유는 하나예요. 얘네들이 지금 최근에 이 지문들을 보면 30% 정도는 수능에서 베낍니다. 지문만 베껴요. 문제는 다 저기 조작을 하고 가공을 하고요. 수능에서 지문을 베끼고 나서
문제를, 야, 이 지문은 문법 문제로 내야지라고 하고 내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버리니까. 그치?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지문에서 뭐 이제 나중에 풀다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 빈칸인데 단서가 없어요. 왜 없어요? 여기 다 띄워놨거든. 수능 지문에 띄워놨고 여기 띄워넣어서 단서를 다 없애고 나서 정답이 이거래. 아, 이런 문제도 낸단 말이야. 교수가 안 냈겠죠. 조교가 냈겠지. 시켰겠지. 야, 너는 수능 지문 보고 문제 5개만 만들어 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따질 수는 없어요. 답이 10번으로 정해지면 그냥 정답 10번인 거야. 우겨도 어쩔 수 없다.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씨발 뭐 저렇게 어려워? 씨발 나 문법 못해. 아 이런 마음 갖지 말라고. 알았죠? 어, 알았지? 아 이거는 틀릴만 했다. 근데 나머지가 틀린 게 없어요. 나머지가 너무 완벽하게 맞잖아. 그치? 문법은 우리 딱 7가지. 그것만 생각하고 풀면 돼요. 음. 자, 읽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 그 위기를 야기시키지 않았을 텐데야. 그 위기는 과거부터 쭉 있었던 위기야. 그리고 그 위기가 오늘날도 직면하고 있는 위기고. 아, 과거에는 이 위기가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왜? 환경 친화적이지 않아서. 됐죠? 뭐 문맥으로 또 어떻게든 이해를 시켰지만 나는 이해 못하겠네요 하면은 넘어가세요. 이런 문제 앞으로는 안 나옵니다. 알았죠? 나도 이런 문제 처음 봐요. 30년 이상 가리키면서. 자, 근데 나머지가 워낙 맞잖아요. 지속 가능한 디자인은 명확히 that 이하를 보여줍니다. 아이고 힘들어. 너무 열냈다. 그치? 자, 우리는 keep from ing죠. 그 위기를 멈출 수 있다고. 그렇지. 지금 문제점 나왔으니까 그 해결책도 나와야죠. 자, 전치사를 씁니다. 내만에 못 쓸까요? 하고 pet이라고 쓸게. 또는 뭐 late라고 쓸게. 형용사를 쓸게요. 아, 그럼 형용사를 쓰려면 이형식 동사 써야 되잖아. 제일 만만한 게 뭐야? 아, 전치사 쓰고 또 동사를 쓰려면 동명사 써야 되잖아. 그쵸? 제일 만만한 게 비동사죠. 그 동명사로 쓰면 being이죠. being 쓰면 돼요. 아, 이 형식으로 get도 쓸 수 있잖아요. getting 쓰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 왜 ing 썼는지 모를까봐 설명을 했고요. 더 악화되는 걸 막아야, 그렇죠. 더 악화됐다는 얘기는 뭐야? 그 과거부터 지금까지 위기가 있었다 이거야. 지금 막 닥친 게 아니라, 과거에는 없다가 지금 막 닥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여기 현재 진행은 언제 씁니까? 자, 확정된 미래는 현재 진행 써야 돼. 나는 한 달 후에 한국에 갈 거예요. 비행기표 끊어놨습니다. 그럼 확정된 거죠. 그럼 무조건 현재 진행 써야 됩니다. 알았죠? 다음에 현재 진행은 조금 전 과거부터, 여기 현재라면 조금 전 과거부터 조금 후 미래까지가 현재 진행이죠. 과거를 포함한 미래야. 현재 진행은. 그러니까 과거에도 위기 있었던 거 맞죠? 지금 막 생긴 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쓸 수 있다. 써야 된다라는 거고. 세 번째, 현재 진행 언제 씁니까? 트렌드죠. 트렌드가 발생한 거야. 독해에서는. 첫 문장에 현재 진행을 쓰고 있다. 트렌드 발생이에요. 트렌드가 발생했다는 건 뭐야? 사실이라는 거야. 사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increasingly SAT 문법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정답이 increasingly 집어넣는 거, 연결사.
트렌드가 발생했으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겠죠. 그쵸? 네 번째, 트렌드가 발생했다. 해시태그 가고 사실. 해시태그 걸려야 되는 거야. 자, 어디까지 했니? 그것은 단지, 이거 뭐 갑자기 창의성이 왜 나와? 어? 창의력과 의지를 요구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취하는 거니까. 의지만 있으면 돼요. 창의성과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투부정사 놓치면 안 돼요. 투부정사 다음에 목적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핸드오버, 뭐 하기 위해서? 넘겨주기 위해서. 지구를 후손들에게. 이 글의 주제는 뭐야? 환경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네요. 뭐 하면 돼? 재료 바꾸면 돼요. 플라스틱을 다른 재료로 바꾸면 돼요. 이렇게 딱 요약이 딱 잡혀야 된다. 자, 됐습니다. 또, 오늘 독해는 요 정도 하고요.